북한은 경제 체제를 어떻게 사회주의로 개조하였으며 그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해방 후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토지 개혁과 산업의 국유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형태가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전쟁 후 50년대 후반에는 농업 협동화,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 천리마 운동 등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대안의 사업 체계,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 등으로 정착합니다. 7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경제는 쇠퇴하게 되는데 북한은 이를 만회하고자 여러 가지 개혁 개방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중공업 우선 전략을 포기해 보기도 하고 특구 정책, 경제관리 개선 정책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해방된 조선의 당면 과제는 반제와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지배계급은 봉건지주와 자본가 계급이었습니다. 봉건적 착취 기반을 소멸시키는 토지개혁과 예속자본을 형성한 독점 기업의 사회화는 지배계급의 경제적 기반을 말소시킬 뿐 아니라 친일 계급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토지개혁은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경우 해방을 맞으면서 시민사회 수준에서 소작제의 실질적인 와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생적 혁명 열기를 공산당의 주도 아래 전체 농민을 혁명 대열에 적극 참여시킨 것입니다. 빈농, 고농에 튼튼히 의지하고 중농과 동맹하여 부농을 고립시키며 지주계급을 청산하는 정책이었던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착수하여 20여일 만에 완수하였습니다. 토지개혁을 완수함으로써 북한은 봉건적인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농촌을 소상품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경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토지개혁을 계기로 많은 농민을 당으로 이끌어들여 당의 대중적 기반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북한을 이끌어가는 조직 원리인 혁명적 군중 노선이 토지개혁을 통하여 최초로 나타난 것입니다. 남한도 토지개혁을 했지요. 남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인데 반하여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물론 분배받은 농민에게 현물세를 받았지만요. 그리고 남한의 농지위원회는 자문 역할에 그쳤지만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촌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즉 개혁의 주체가 농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남한과 달리 급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생산물의 25%를 현물세로 받았는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유상분배보다는 유리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급속한 경제건설을 위한 북한 정권의 농민들에 대한 수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소련의 시초 축정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초 축정론은 농업 부문의 잉여를 공업 부문의 초기 자본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중요 산업의 국유화는 일제와 예속 자본가들이 소유하였던 중요 산업, 즉 기간공업, 운수, 채신, 은행, 상업, 무역을 국유화하여 그것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자본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 결과 북한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형태가 공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국유화되었지만 도시의 상공업자와 농촌의 분홍들도 인정하였던 것이지요. 50년대 후반에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한 일이 농업과 상공업의 협동화 사업과 대중동원 운동입니다. 농업 협동화는 전쟁으로 농촌이 파괴된 상태에서 선전과 교양을 통하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에 들어오도록 하고 빈농에 의거하면서 중농과 동맹을 강화하여 분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946년 8월 주요 산업 국유화 조치로 전체 산업의 90% 이상이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민족자본은 파괴되고 영세화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개인 상공업자들은 협동격리에 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농업의 협동화와 같이 자원성의 원칙에 의하고 세 가지 형태가 활용되었습니다. 대중동원 운동이란 생산에서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957년에 천리마 운동을 시작으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 3대 혁명 붉은기 운동, 제2의 천리마 대진군, 김정은 시대에서는 말리마 운동을 제창하죠. 천리마 운동은 북한 최초의 본격적인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입니다. 그 기원은 1956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경제 5개년 계획을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건설 노선 등을 둘러싸고 전개된 당내 사상 투쟁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고, 소련 등의 원조 삭감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계획 수행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본, 물자, 기술 등의 부족에 직면한 북한은 결국 자체의 내부 원천과 인민의 자발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했고, 이를 위한 집단적 증산운동이 바로 천리마 운동인 것입니다. 그해 12월 전원회의 직후 김일성은 강선 제강소를 방문하여 인민에게 직접 자력갱생 의지를 호소하는 한편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광범하게 제창하여 대중의 증산 의욕을 촉구했습니다.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퇴치하고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킨다는 명분으로 전개된 천리마 운동은 이후에 전국의 전 부문으로 확산되어 강제적 집단주의에 기초한 대중운동으로 굳어졌습니다.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이나 중국의 대약진 운동과 비교할 때 천리마 운동은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부문의 성과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대중에 대한 사상 교양을 통해 그들의 혁명적 열성을 높이는 정치 사업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본 투자와 기술 혁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력 동원과 속도 경쟁에 기초한 경제 건설 방식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즉 초기에는 비약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점차 피로도가 증가하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의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1959년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천리마 운동 이후에 더욱 강화된 주민동원 체제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천리마 운동이 구체화 정형화된 운동이었습니다. 천리마 운동이 노동의 양적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기술 혁신을 통한 노동의 질적 성장을 위한 것이었지요. 천리마 작업반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들이 망라되어 생산 목표량을 높게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운동이었으니까요. 천리마 운동은 1999년부터는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의 구호로도 변형되기도 하였으며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는 말리마 속도 창조 운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동원 운동의 특징은 대내외적인 이기 상황에 적극 추진하였고 집단주의를 강조하며 정치적인 경제적인 운동을 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현지 지도를 통해 모범을 창출하여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었지요. 매 상황마다 경제난을 극복하고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부족한 북한에서 노동력 향상에만 의지하고 있는 대중운동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북한의 경제 전략의 기본이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입니다. 이것은 1950년대 채택됩니다. 1953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후 경제 복구는 중공업을 우선 복구 발전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경제난의 영향을 받아 잠시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 정책을 추진한 시기 외에는 북한 경제 정책의 주요 기조입니다. 전후 주민의 의식주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은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죠. 하지만 주민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반미 감정 등에 의해서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산업 구조는 중공업 위주로 빠르게 재편됩니다.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이 시점을 전환점으로 해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이 공식적으로 채택됩니다.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자원과 인민의 힘으로 건설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김일성은 이를 인민 생활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공산품, 농산품 등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현대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로 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이룬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핵심은 자력갱생입니다. 자기 나라의 힘으로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195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유일적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천리마의 기세로 혁명과 건설이 빨리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합니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그것입니다. 간단히 개념만 살펴볼까요?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청산리 현지 지도시에 한 연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기본은 첫째,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일꾼들이 늘 군중 속에 들어가서 군중에 의거하여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즉 사람과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며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군인민위원회 기구를 개편하고 리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대한의 사업체계 또한 1961년 12월 김일성이 대한전기공장을 현지 지도하여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공업관리 체계인 대한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였습니다. 대한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사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경제관리 체계라는 것입니다. 종전의 지배인 관리 체제가 독단과 관료주의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김일성이 1964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1965년 9월 국가계획위원회 당총회에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계획의 일원화는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며, 계획의 세부화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경영 활동이 다 정확히 맞물리도록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1960년대 초에 안보 환경이 악화되자 1966년에는 경제군사 병진 노선을 당 기본 방침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북한은 7개년 계획을 3년이나 연장하여 힘겹게 마무리하고 나서 사회주의 공업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1970년부터 75년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플랜트 수입을 위하여 대규모 차관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유 파동과 비철 금속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무역 적자 폭이 커졌고, 나아가 1976년에 채무 불이행 상태에 접어듭니다. 7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경제는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이때 3대 혁명 붉은기 정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김정일이 74년 후계자로 추대된 다음 해인 75년 11월 발기한 운동으로서 3대 혁명, 즉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 경쟁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제시됩니다. 이 전략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제품을 자체로 생산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자립성을 보장하며 수요에 의한 분배를 할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을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죠. 또한 차관정책 실패 후에 무역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디폴트를 선언한 상태에서 실적이 난리가 없었지요. 이후 북한은 경제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보완해 나갑니다. 하병법을 제정하고 경제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였으며 과감한 경제관리 방법, 개선 조치도 시행해보는 등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틀어 개혁개방정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개혁개방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루겠습니다.